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차가 연차, 월차, 반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차는 뭘까요?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가져다 주고 또 부동산 세계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면서 사용하는 연차, 월차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연차, 월차 사용해서 부동산 상담 한번 받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궁금한 걸 가지고 상담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 가 있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 부동산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여기 있는 차, 또 차 대표님과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또 여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차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먼저 부동산 시장의 투자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내용은 뭐니 해도 그럼 언제 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렇게 오랜 방송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별화된 차이점이 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귀가 팔랑귀이고 대부분 운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세상을 좀 보려고 하고 자기 어떤 담대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팍스 경제를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은 정말로 좋은 타이밍, 좋은 시기를 정해서 좋은 적재적소에 좋은 물건을 만나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 돼서 모두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아주 쉽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안 되는 사람은 위험한 시기에 그것도 위험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은 안전한 시기에 그것도 잘 될 지역만 투자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이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투자의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도 없이 그리고 무조건 뛰어든다라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뛰어드는 건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고수 또는 지인 또는 성공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관심만 가졌다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떠한 자기의 멘토,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아는 지인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세상을 잘 모르고 투자를 잘 모르고 아는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인을 만나는 오히려 이런 지인이나 가족을 무시해야만 투자에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인이나 부모, 내가 어떤 부모한테 투자를 맡겼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열심히 번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담대함에 본인은 담대하게 투자를 하면서도 자식들 것은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다가 결국은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서 어이쿠 하다 보면 가슴이 좀 조이면서 불안감이 오면서 갑자기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멘토를 만나는데 이런 말 쓰죠. 쉬운 말. 1등 옆에 2등 나고 부자 옆에 부자 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성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지역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잘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멘토 만나서 정말 자기가 못한 경험을 이미 겪고 오시고 성공하신 분들의 어떠한 가이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입니다. 그러다면 투자의 세계는 오를 때와 내릴 때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다 성공했나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언제 했냐면요. 2006년 말에서 보통 2009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너와서 보면 안 되는 사람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소위 잘된 사람은 언제 투자했나 보면은요, 요 앞에서부터 2001년에서 보통 2005년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에서 2019년 사이에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갔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대담하게 일찍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세 가격 오른 걸로 다시 갭 투자 시기를 들어가면서 벌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지역을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험한 시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위험한 시기에는 피해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요 2020년, 21년에서 2024년 이 위험한 시기에 대부분 팔아 제꼈고 여기에서는 똘똘한 한 채 자기가 편안히 거주하면서 떨어져도 이길 만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안전한 시기입니다. 안전한 시기죠. 요걸 다시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닥 지어서 올라갈 때는 안전한 시기죠. 그리고 이 규제가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때는 불안전함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규제도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중반 들어가면 불안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보면 보통 규제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0차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가 시작될 때부터가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위험을 회피를 해야 될 경우는 항상 이 규제가 20회가 나오면 보통 11회에서 13, 14회까지 이때까지는 가격이 오르고 불안정한 기가 안정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14, 15 넘어가면서 규제가 세지죠. 그러면서 거래를 끌어버리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초보들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 못합니다.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냐?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중심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유험기에 도달했을 때 매각을 하고 똘똘한 항체를 갑니다. 요 말로는 다 압니다.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압니다. 그리고 책에서 보지요. 이걸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죠. 인터넷 뒤져보고 책 뒤져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중심지는 누가 봐도 한마디로 말하면 대도시. 뭐 우리 저희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이겠죠. 서울, 부산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어떤 지역이든 핵심이 되는 지역이 있고 강남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오랜 기간 동안을 오르게 됩니다. 보통 보면 중심 지역에서 먼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음 쉬어있던 지역이 오릅니다. 그리고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폭등을 해가고 또 다음 지역마저도 오릅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 등급에 있는 지역은 오르는 기간도 짧고 잠깐 오르다가 먼저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 4구라고 했을 때 강남 4구이고 위에가 마용성 되겠죠.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지역이고 이제 경기도권의 핵심 지역들 판교, 분당 오르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광교도 오르고 광명도 오르고 그 다음 뭐 심지어는 뭐 일산 뭐 이런 데까지 쭉 올라가겠죠. 위험기에 도달하는 거죠. 위험기에는 그 바깥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많이 버는 시기죠. 그리고 서서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들짝 논란 안 된 사람들, 안 될 사람들은 나는 왜 다 투자했는데 못할까? 그리고 다른 지인들과 자기 자신으로서 지탄을 받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이제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뭐 갭 투자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가 올랐으니까 이 지역도 오르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오르겠죠.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사는 사람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시기에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삽니다. 소위 선호도 없고 인구 증가 없고 그냥 뭐 지하철이 GTX라든가 SRT 하나 들어오는 걸로 만족해가지고 가슴이 뜨겁죠. 그걸 충분히 또 건설사라든가 또 분양하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람들이 또 충분히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광고에 띄워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투자 성공 전략도 제시해주고 온갖 호재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르면은 각 사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르고 뭐 때문에 오르고 산단 생겨서 오르고 GTX 때문에 오르고 오른다고 했죠. 오른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위험기가 끝나고 하락기가 옵니다. 하락기가 오면은 여기부터 떨어집니다. 항상 저수지에 물을 담글 때 보면 먼저 비가 오면 중심부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물이 차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뭄이 왔어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가장자리부터 내립니다. 가장자리부터 내려서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어떠한 웨이브, 어떤 물결이 내리듯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데 더더욱 하락폭이 커지는 곳은 어디고 하락폭이 적은 데는 어디일까요? 반드시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지금 현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가 위험 시기입니까? 어려운 시기입니까? 2023년 4월 이제 곧 5월이 되는데 지금은 자, 가격이 2022년 고점을 찍고 2022년 몇 프로가 내렸죠? 한 해 동안에? 약
30에서 40%가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7%, 8% 내렸다면 오르는 기간도 길겠죠. 그런데 갑자기 급격히 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정기가 빨리 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기간설로 얘기하죠. 기간설 먼저 7년설 7년 만에 주기가 온다고 하죠. 7년설 7년 주기설은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7년설을 갖고 나면 매년 내림폭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폭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그리고 SNS 그다음에 너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보의 공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하신다면 아시겠지만 주식도 과거에는 일정한 부분들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세력에서 서서히 정보를 공유하고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빠져나갈 때 쑥 천천히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를 쉽게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오를 때 바짝 피크해서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푹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도 거의 그와 같은 형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쉽게 그리고 빨리 공유된다. 그런데 이 빨리 되고 쉽게 공유되는 허점을 위해서 또 어두운 세력들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먹튀들도 있겠죠. 그런다 부동산 세계는 그러한 먹튀가 용이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수지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시기 타이밍을 알게 되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경험과 담대함, 그동안 자기의 투자 실력에 의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위험 시기입니까? 아니면 안정기입니까? 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0%에서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 40%가 폭락했다면 그걸 사들이겠죠. 그러면 줍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에서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30%의 턱걸이를 하고 있다는 건 살 사람과 그리고 눈치를 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쳐다볼까요? 지금 과연 여기에서 규제가 더 지금 내리는 시점에서 규제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규제가 들어간다면 더 하락이 있겠죠. 규제는 어떤 거죠? 대부분 거래를 막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규제인데 지금 현재 2023년 4월에 이 놓여져 있는 부동산 시세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완화시키는 시기입니까? 지금은 완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취득세 지금 현재 강력한 중과세에 걸려있는 부분 국회에 올라가 있죠. 완화를 시키려고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중과세들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 경기 침체 심하고 경착륙 일어나면 서로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패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서서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부동산 규제는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화가 된다라는 건 거래량을 높여주는 거겠죠.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규제들 풀린 거 없습니다. 단 하나 종부세 작년 12개월로 12개월에 종부세 중과가 완화됐습니다. 아마 기존에 냈던 거에 2분의 1 정도 이상 낮춰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놓여져 있는 전세 규제 그다음에 DSR 규제 이런 규제들은 서서히 특히 시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취득세 규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줄어든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놓여져 있는 2023년 그리고 내년 2024년 이 시기가 투자의 위험한 시기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시기입니까? 안정한 시기입니까? 저는 지금이 안정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시기에는 묘하게도 안 되는 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잘 될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바로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3, 4년 이후에 팔거나 갈아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담대하고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안 될 사람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더 떨어진 걸 기다립니다. 결국 다시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또 늦은 감이 있나? 이거 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나? 고민을 한 사이에 서서히 전셋값 상승하면서 갭 투자자들이 몰리면 또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한번 과거의 고점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규제가 풀리면 과거의 고점으로 빨리 회귀하려고 하는 시장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27년 정도 가면 다시 또 규제 완화되면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일단 시장 규제의 완화가 있겠죠. 대출 금리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기준금리 3.5%로 동결시키면서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 대신 대출 받아서 월세로 가고 있죠. 월세는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그 괜한 허그에다가 돈 많이 벌어주게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 싫어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을 알면 매매 가격을 하면 전세 가격의 비율을 알겠죠.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전세 들어가도 불안함이 없죠. 많이 올랐을 때는 역전세난이 불안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전세난보다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전세 가격이 오른 걸로 또 투자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유가 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내 자녀가 최근 결혼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DSR이 9억까지 매매가 9억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DTI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더 신용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3.5%의 기준금리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의 주택 가격을 매매할 경우에는 5억까지 4%대 초반에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2, 3년 지나서 규제 풀리고 가격 오르고 갭 투자 또 금리 안정된다면은 그때는 투자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은 서울이라는 데, 대도시라는 데는 수요가 더 공급보다 많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 이런 지역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부동산 규제와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수요를 꽁꽁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것들이 풀려나가면 수요는 꽁꽁 얼린 냉동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 한번 이 그래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많이 올랐던 20년, 21년이 위험한 거지 지금 30% 이상 떨어져 있는 지금 2023년과 24년은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기이다. 그리고 이 안정기가 지나면 조정기라고 할게요. 조정기가 지나면 다시 성장기가 오고 성숙기가 오면 또 다시 위험기가 올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시기, 투자 종목, 투자 지역 이런 부분들 잘 선택하셔서 정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부동산 투자하시고 정말 좋은 내가 살고 싶은 좋은 집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